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요. 이는 전체 사망 원인 1위로 암이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암은 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특히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이 되고 발암 물질이 나오는 특정 전자레인지에 넣는 이런 실수는 우리가 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암을 미리 예방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암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가정에서 음식과 관련된 암 발생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 바로 냉장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있다면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암에 걸릴 수 있어요. 혹시 암에 대해 못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마 100%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암은 많은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고 또 한 번 걸리면 아시다시피 완치되기가 정말 어려운 병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요. 이는 전체 사망 원인 1위로 암이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암을 미리 예방해 볼 수는 없을까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암을 예방하는 행동을 통해서 암 발생을 약 33%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게 나왔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위한 예방 행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암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가정에서 음식과 관련된 암 발생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심코 보관했던 어떤 음식 용기에서 발암 물질이 나오는지 찾아보고, 두 번째로는 암세포를 늘리는 최악의 음식이 뭔지를 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암은 보통 다른 말로 악성 종양이라고도 얘기하죠. 보통 종양이라고 하면 신체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세포 덩어리를 의미하는데요.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 종양은 비교적 성장 속도도 느리고 전이되지 않는 것에 반해서 악성 종양은 주위 조직으로 여기저기 빠르게 침투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신체 각 부위에 확산이 되고 이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악성 종양을 암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인데, 정상적으로는 이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의해서 분열이나 성장하고 수명이 다하거나 손상이 되면 스스로 죽어서 세포가 없어지는데요. 이런 활동에 의해서 전반적인 세포의 숫자가 균형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러한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없어져야 될 세포들이 과다하게 증식이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옆에 있는 주위 조직과 장기로 침투를 해서 암을 만들게 되고 기존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암은 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유전, 생활 환경, 스트레스, 음식들 여러 가지 이유가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먼저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들 중에서 음식을 담는 용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담을 때 보통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하죠. 플라스틱 용기들을 잘 살펴보시면 1번부터 숫자가 그려져 있는 삼각형 표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표기는 플라스틱의 원활한 분리 배출을 위한 약간의 이름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다 같은 플라스틱처럼 보여도 성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잘 알고 활용하면 건강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이 되고 발암 물질이 나오는 특정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는 이런 실수는 우리가 면할 수 있는데요. 총 6가지 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예요. 생수나 음료수병 등에 사용하고 박테리아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사용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음료수나 물을 사 먹고 이 병이 아깝다고 다시 이거를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더구나 이거를 따뜻하게 드신다고 전자레인지 같은 곳에 넣어서 데워서 드시게 되면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이 되고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 아주 잔뜩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고밀도의 플라스틱으로 나쁜 화학 성분이 배출되지 않아서 어린이 장난감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그만큼 안전하고 뛰어난 내열성으로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하고 반찬통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고 HDP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흔히 많이 쓰는 랩, 필름, 지퍼백 등의 비닐 종류인데요.
원래는 단단한 성질이지만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나와서 음식에는 자주 쓰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남거나 보관할 때 우리가 랩을 씌우거나 혹은 지퍼백으로 덮어서 보관들 많이 하시죠. 이제부터라도 많이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보관할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겠죠. 저밀도 플라스틱으로 신축성이 좋고 투명해서 비닐 장갑이나 휴대전화, 보호필름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요. 썩지 않고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한다면 사용 안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반찬통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인데요. 질량이 가장 가볍고 질기고 튼튼하고 내열성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열에 의한 환경 호르몬 배출이 거의 없어서 발암물질도 거의 안 나오는 용기이고요.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애기들 젖병, 반찬통, 보온병, 또 이불솜 이런 곳에 많이 쓰는 플라스틱입니다. 집에 있는 반찬통이 이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 제품은 가벼운 질량으로 과자 봉지나 플라스틱 식기구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내열성은 좀 약해서 고온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이 식품을 담는 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열을 가하지 않으면 환경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괜찮지만 조금만 열을 가하게 돼도 발암물질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반찬통이나 식품 용기 중에서 이 용기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기들만 잘 구분하면 암 예방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겠죠.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고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고기가 아니라 태운 고기인데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고기가 타게 되면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벤조피린이 나오게 돼요. 또 고기를 구우면 생기는 연기에도 이 벤조피린이 함유가 돼서 되도록이면 고기를 구울 때 환기를 주기적으로 잘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기가 타서 생긴 벤조피린은 기름을 타고 고기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사실 딱 그 탄 부위만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100% 예방이 안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직화구이 같은 많이 태우는 방식은 안 드시는 걸로 사실 추천을 드립니다. 이 발암물질인 벤조피린은 주로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육류나 생선이 탈 때 많이 발생을 하지만 사실 누룽지 같은 게 탈 때도 소량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햄, 베이컨 같은 가공된 고기입니다. 이 가공된 고기에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가 있는데요. 이 보존제는 가공육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 화합물이 인체 내로 들어가면 나이트로사민과 같은 발암물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온에서 가공육을 조리할 때 아미노산, 당, 크레아틴이 반응하게 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폴리사이클릭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성 물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공된 고기에는 염분 함량도 사실 엄청 많은데요. 이건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위해서 많은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위암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암의 위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공육에는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으로부터 유래한 햄철분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이 햄철분이 우리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세포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암세포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이 가공육을 1군의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는데요. 다른 건강에 좋은 음식도 많은데 굳이 많이 먹을 이유는 없겠죠.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거는 분리단백질, 경화유, 고과당 옥수수 시럽, 향미 증진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증점제와 같은 산업 가공으로부터 나온 성분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시리얼, 냉동 피자, 캔디 등이 있고요. 2018년에 영국 의학 저널에 게재된 약 10만 5천 명의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먹는 비율을 10%만 증가시켜도 전체 암에 걸릴 위험이 약 12%나 크게 증가를 하고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11% 증가하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포화지방, 설탕, 소금이 많지만 반대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는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가공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발암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암뿐만 아니라 초가공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을 포함한 많은 다른 만성질환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망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됩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겠죠? 이렇게 가공된 음식 말고도 그냥 먹을 때는 사실 몸에 좋은 음식인데 냉장고에 넣게 되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무심코 냉장고에 이 음식들을 넣는 경우들이 있죠.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은 어떤 걸까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놀라셨죠? 지금도 냉장고에 감자를 보관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감자는 보통 우리가 오래 먹을 양을 사서 집에 놔두기 때문에 보관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고 오래 보관하게 되면 감자에 있는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나오게 돼요.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만큼 독성이 아주 강한 물질인데요. 그래서 감자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종이 상자를 이용해서 보관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린이라는 가스가 감자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늦춰주기 때문에 함께 보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보관 중이시면 상온에 일주일 정도만 두셔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감자를 조리하기 전에 물에 한 15분 정도만 담가 두셔도 이 아크릴아마이드를 만드는 성분이 물에 어느 정도 흘러서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참깨를 볶은 다음에 압착해서 짜낸 기름이고 그 특유의 고소한 향미가 있기 때문에 향과 맛을 살려주죠. 불포화 지방산이 약 80%를 이루고 있고 천연 항산화제인 세사몰, 세사몰린 등을 함유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식품인데요. 참기름에는 산패를 막아주는 리그난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짙은 병에 담아서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시면 약 최대 2년 정도까지 두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참기름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산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담배보다도 무려 약 1만 배나 많은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가열점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절대로 열을 가하시면 안 되는데요. 조리하면서 만약에 과한 열을 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 산패가 진행될 수 있어서 꼭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들기름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면 될까요? 들기름은 참기름과 반대로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들기름을 상온에 보관을 하면 참기름과 반대로 빨리 산패가 될 수 있거든요. 들기름의 약 60%는 오메가3 계열인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이 상온에서는 쉽게 산화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뇌혈관이 막혀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암 발생뿐 아니라 치매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거의 모든 요리에 감칠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재료죠. 그래서 마늘을 살 때도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죠. 이 마늘은 수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 시에 자체 수분 함량 때문에 쉽게 물러져서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생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건 당연하겠죠. 특히나 껍질째 보관 중인 마늘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싹이 나고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에 꼭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또 껍질을 제거한 마늘은 사실 다져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통마늘로 보관을 해야 한다면 습기에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밀폐용기 바닥에다가 소금이나 설탕을 깔아주시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깔고 냉장실에 보관해 주시면 좀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금과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이 암 발생 원인은 유전, 흡연, 음주, 감염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3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암이 발생했을 때나 항암이 끝난 후에도 식습관 관리나 자기 관리도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니 진짜 스스로의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특히 항암 중에는 극단적인 채식과 식사량 감소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것 드시면 암세포 씨를 말릴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과연 뭘까요? 아마도 4대 중증 질환인데 이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최근 1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암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질환보다도 암 관련된 기사나 글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 현대인들에게 암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주 친숙한 질환도 되었고 세계적으로 50세 이하 연령대의 암 발생률이 지난 30년간 무려 79%나 증가했다고 하니 무섭기도 하고 저도 암에 대한 원인이나 예방법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암 발생 원인은 유전, 흡연, 음주, 감염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3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암이 발생했을 때나 항암이 끝난 후에도 식습관 관리나 자기 관리도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니 진짜 스스로의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가지 음식을 무턱대고 많이 드신다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식단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항암 중에는 극단적인 채식과 식사량 감소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혹시 통곡 자연식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암 예방 최고의 식습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채식은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채식은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식단을 의미하는 거고 이 식물성 식품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가공된 음식도 허용이 되는 식단이에요. 예를 들어 정제된 곡물이나 가공된 채식 제품인 햄버거, 버거 패티나 소세지 이런 것도 섭취가 가능해요. 반대로 통곡 자연식물식은 이 가공되지 않은 이게 중요해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 상태 그대로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고기나 달걀, 유제품, 생선 이런 식으로 가공식품은 줄이고 통곡물, 생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거를 포함해서 섭취하는 것이 특징인데 현미밥을 메인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이 현미뿐만 아니라 통율무, 통보리도 있을 수가 있겠고 수수, 기장, 콩 이런 것들을 함께 섞어서 밥을 짓고 반찬으로는 채소나 과일 등을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고 양념이나 첨가물을 넣지 않은 상태로 조리해서 먹는 식단이에요. 이 통곡 자연식물식을 하실 때는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뿌리, 줄기, 잎, 열매 다양한 부위로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미국 암연구소에서는 이 브로콜리를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뽑았고 이 유방암 세포 증식도 막아주면서 전립선 암까지 억제한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이 게재가 됐어요. 또한 폐암이나 대장암 예방을 돕는다는 연구 논문도 있는데 이 브로콜리는 옛날 그 고대 로마에서부터 진짜 귀하게 여겨졌던 채소예요. 그래서 주로 그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먹지 못했고 이 귀족이나 왕족들 사이에서 식용으로 굉장히 많이 즐겼다고 하네요. 이 로마 군인들의 체력 유지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거쳐서 이 브로콜리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받는 채소가 됐죠. 브로콜리는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예방식품으로까지 선정이 되면서 우리 소비자한테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 브로콜리에는 이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항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설포라판 성분은 이 암세포 성장과 체내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특히나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여러 암 종류의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면서
이 항암식품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한국인들이 한 90% 이상이 잘못 알고 있다는 브로콜리 세척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깨끗하게 섭취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머리가 뽀글뽀글 파마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브로콜리 꽃봉오리 사이사이에 이 먼지와 각종 벌레들이 굉장히 또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 먼지, 벌레, 각종 뭐 잔여 농약들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씻고선 드셔야지 굉장히 또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자, 주목해 주세요. 브로콜리는 물로 그냥 흐르는 물에 세워서 씻거나 담가서 이렇게 몇 분 담가 놓는 것만으로는 깨끗하게 세척이 어려워요. 꼭 꽃봉오리, 빠마머리처럼 생긴 그 꽃봉오리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게 향하게 해서 소금이나 식초물에 30분 정도 담궈 두셔야 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 빠져나와서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물에 데쳐서 먹는 것보다는 찜기에 살짝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이고, 이 브로콜리의 줄기 부분에는 영양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줄기 끝부분은 식감이 조금 거칠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잘라서 버리는 것은 추천을 드리죠.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이 찬바람 솔솔 불어오면 길거리에 파는 군고구마가 생각나죠. 이 달콤하고 촉촉한 고구마는 맛도 좋지만 이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우리 몸에는 건강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매일 4,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성이 되고 죽고 이게 반복이 된다고 해요. 이 고구마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고, 실제로 아시아 유명대학 의과연구소에 따르면 이 고구마는 항암 효과가 있는 여러 채소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해요.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각종 암세포 증식도 억제시켜주고 발암 물질도 감소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베타카로틴이란 이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색소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당근에도 들어있고 굉장히 많은 파프리카 야채도 있는데 빨강색, 주황색 이렇게 선명한 색을 띠는 게 특징인데, 생고구마 까면 약간 노란빛 띠죠. 이렇게 고구마의 노란 색소에도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체내에서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주고 암세포의 전이나 성장이나 발생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몸속의 발암물질 등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걸 도와줘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고구마를 매일매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이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난소암과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 고구마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암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껍질째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세척도 잘 해서요. 더불어 생으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고구마를 굽거나 찌게 되면 수분이 사라지면서 당분 함량은 오히려 높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혈당을 조금 더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체중 감량이나 혈당을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이라면 생고구마를 소량씩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세 번째는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는 미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미역국 맛있어서 자주 드시잖아요. 흔하게 먹는 음식인데, 이 미역하면 유독 생일상, 그리고 우리 아기를 출산하는 산후조리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 초학기라는 문헌에 따르면 옛날에 고래가 새끼를 낳고 미역을 뜯어 먹은 후 산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보고 이 옛날 고려 사람들이 산모에게 미역을 먹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대단하고 똑똑하죠. 이 혈액순환을 돕고 피를 맑게 해서 이 산모뿐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특히나 미역 귀에는 이 후코이단이라는 성분도 굉장히 많아서
항암작용이 뛰어난데 이미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만 하더라도 거의 한 1,400편이나 넘어섰고 매년 100편 이상의 새로운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다고 해요. 그래서 차세대 항암물질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미역 같은 갈조류에만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는 논문이 밝혀지면서부터인데, 자, 이 후코이단 성분의 용액을 암세포에 주입을 하게 되면 72시간 후에는 그 암세포가 소멸했다고 외국 유명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도 있었어요. 정상세포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암세포만 자멸하도록 유도했다고 발표된 논문이요. 우리 암세포는 암세포 자체로는 괜찮아요. 근데 암세포는 증식을 굉장히 빠르게 해요. 그러니까 전이도 굉장히 쉽죠. 이처럼 암세포가 끊임없이 자라나기 때문에 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 후코이단이라는 거는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고 막아서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게 도와주고 암세포의 생명줄을 또 차단해 버린다고 하니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별 생각 없이 먹었던 미역국이 이제는 저는 먹으면서 암세포가 없어져라 하면서 먹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미역국이 보약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네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천국의 채소라고 불리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생으로 먹기도 하고 익히거나 주스, 소스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95%가 거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 섬유질, 탄수화물, 비타민 A, 칼륨, 철분, 마그네슘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토마토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항암 성분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토마토 역시 미역과 동일하게 암세포의 사멸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우리 몸에 노화를 유발하는 이 산화 물질을 제거하고 암세포 성장도 억제시켜주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베타카로틴은 발암 물질을 무력화시켜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 하지만 두 가지 성분이 모두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한 10% 정도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토마토는 찌거나 굽더라도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진 않아요. 그래서 기름에 볶아서 드실 때는 우리 몸의 체내 흡수율을 8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또한 일반 토마토보다는 이 작은 방울토마토가 수분 함량이 적어서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방울토마토를 먹는 것이 영양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산성도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위장이 약하신 분 있잖아요.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토마토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드물긴 하지만 토마토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셔요. 가려움이나 토마토 성분을 드시면 호흡곤란이 생기신 분들이 있다면 섭취를 즉각 중단하셔야 되고 또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능사가 아닌 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는 물론 있지만 보통 일반 토마토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고 방울토마토는 20알 내외로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은 마늘입니다. 자, 한국은 마늘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늘 소비량이 굉장히 높아요.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은 무려 7.9kg나 세계 평균 소비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0.8kg이에요. 이 0.8kg과 비교했을 때 10배나 높아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각종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죠. 김치찌개, 나물, 불고기, 한식에는 마늘이 빠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식재료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있었던 마늘이 암세포를 죽이는 음식이라고 하니 반갑죠.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흔한 음식이나 그런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었다면 정말 제 생각에는
산삼보다 더 비싸게 팔렸을지도 몰라요,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토마토나 브로콜리, 다른 항암 식품들 중에서도 항암작용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냄새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근데 이렇게 항암 효과로 인해서 마늘 소비량은 정말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정말 항암작용이 있는 식품들 중에서 첫 번째로 또 마늘은 선정했고 타임지가 선정한 10가지 건강식품에도 포함되었다고 하니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기도 해서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이러한 다양한 병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또 향균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알리신은 종양 형성을 방지하고 암세포 성장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 위암, 유방암, 대장암 이런 암 예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마늘은 특히 자르거나 으깨서 섭취할 때 알리신 생성이 굉장히 또 극대화된다고 해요. 마늘을 자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놔두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돼서 가열을 하더라도 이 알리신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유익하셨나요? 우리 모두 정말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역시 또한 기억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많은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암일 건데 이 암도 췌장암, 유방암, 위암, 간암, 폐암 등등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위암 발병률을 1.19배 높이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고 해요. 위는 당연히 무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사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우리 위는 쉽게 지치고 상처를 입게 돼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전 세계 위암 발병률 1위, 전 세계 대장암 발병률 1위 대한민국. 듣기만 해도 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데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프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저는 치매, 암, 당뇨 이 세 가지가 가장 두렵고 무서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암일 건데 이 암도 췌장암, 유방암, 위암, 간암, 폐암 등등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이만큼 종류도 다양하고 그만큼 원인도 굉장히 많지만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암의 주요 원인이 유전이 5%, 흡연이 20%, 식습관은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클 거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식습관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니 갑자기 저도 제 하루를 돌아보게 되네요. 오늘은 무엇을 먹었는지, 내일은 뭘 어떻게 먹을지, 나는 그동안 어떤 것들을 어떻게 먹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과 영양제 섭취는 잠깐 중단하더라도 당장에 눈에 띄는 큰 문제는 없지만 식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식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우리나라 암 환자의 경우 발병 원인 대부분이 식습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좋은 식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식습관을 들이기 전에 먼저 나쁜 식습관을 알아보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암 환자를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 첫 번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로 육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우리 집은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우리 애들은 고기 없으면 못 먹어. 나는 고기 없으면 못 먹어. 혹은 늙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야. 힘을 쓰려면 고기를 먹어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주목해 주세요. 육류를 드시는 이유 중 하나가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우리 몸의 근감소증을 줄일 수 있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게다가 철분, 아연, 비타민 등 여러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면역 강화에도 도움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육류의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류 자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섭취량일까요? 개인의 성별, 체중, 연령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지만 성인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6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60g 정도를 예를 들면 달걀 하나 정도의 부피인데요.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불고기 등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무조건 60g 이상은 당연히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1인분, 반인분만 드시지 않잖아요. 60g을 초과한 나머지는 단백질로 흡수되지 못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물론 좋은 물질도 있겠지만 나쁜 물질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만큼. 그리고 장으로 보내지면 장에도 굉장히 무리가 가겠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높아지는 거죠. 단 면역력이 높다면 상관없지만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 장은 고통받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유산균 같은 경우도 변비나 설사가 있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는 장에는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이 세균들이 우리 몸의 전체 면역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면역력을 위해서 유산균 섭취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이렇듯 장과 면역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먹으면 문제가 전혀 없지만 육류를 지속적으로 많이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공육이나 고지방 육류의 섭취보다는 닭가슴살, 해산물 같은 저지방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채소에도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육식으로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 멈추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자,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는 예로부터 오랜 식문화를 바탕으로 음식에 맞는 소화기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동양인들은 상대적으로 장이 길기 때문에 육식을 하게 되면 음식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독소가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식물성 단백질이 잘 맞다고 하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비교적 적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고 또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항산화제 같은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암 예방에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콩, 견과류, 감자 등등이 있고 그 외에도 브로콜리, 청경채, 귀리, 토마토, 버섯, 시금치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또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콩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암 발생률이 낮았고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같은 콩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단백질의 흡수율이 달라지는데 가장 편하게 먹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많이 마시는 두유로 마시거나 두부로 만들어 먹는 건데 이 방법은 약 65% 정도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이 콩을 발효시키게 되면 흡수율이 무려 95%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된장, 청국장, 낫또 이런 정도로 발효된 식품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과 콩 단백질이 발효가 되면서 만들어내는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결합하여 암 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런 기전이 있는데 이러한 발효식품들을 적절히 섭취하게 되면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몸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콩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유방암을 또 악화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캔서 스펙트럼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을 자주 섭취한 여성은 유방암 재발 위험이 약 26%로 더 낮았고 폐경 여성은 유방암 재발 위험이 28% 감소했으며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생존자의 경우 또 유방암 재발 위험이 18%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이소플라본의 하루 섭취량이 60mg일 때 재발 위험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이지 이게 좋다고 오히려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으니 영양제나 음식을 먹을 때 적절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식습관 두 번째는 빠르게 먹기 습관.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빨리빨리 민족답게 사람 절반 이상이 10분 내에 식사를 마치고 15분 이상 천천히 먹는 사람은 단 10%밖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음식을 빨리 먹는 것만으로 위암이 걸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위나 식도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빨리 먹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 이유를 절대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빠른 식사는 위암 발병률을 1.19배 높이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고 해요. 그리고 국이나 물에 말아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 같은 경우도 미역국 말아 먹고 사골 좋아하고 국에 말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아 먹게 되면 제대로 씹지도 못한 상태에서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고 위에서 소화를 시킬 때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제로 1차 효소로 분해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때 부담이 늘어나게 돼요. 평소보다 많은 위산을 더 분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는 당연히 무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사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우리 위는 쉽게 지치고 상처를 입게 돼요. 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꼭꼭 씹어서 음식물 덩어리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국과 밥을 따로 먹어 음식이 빠르게 넘어가지 않게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 두 번째는 당연히 뭐가 되겠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서 반대로 빨리 먹는 게 오히려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알겠지만 군대를 가게 되면 굉장히 빨리 먹으라고 시키거든요. 저는 그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빨리 먹기는 했죠. 이렇게 천천히 먹는 게 자리 잡으신 분들은 천천히 드시는 게 쉬운데, 이렇게 빠르게 먹는 습관이 이미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은 천천히 드시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면역력이 좋고 젊은 날에는 모르고 지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식만 먹으면 속도 더부룩해지고 체기도 나고 괜히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씹는 횟수와도 연관이 있는데, 음식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과 충분히 섞여야 살균도 되고 1차로 분해가 됩니다. 또한 부패 가능성도 낮아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물이 입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되고 침샘이 분비될 수 있도록 저작 운동, 즉 우리가 많이 씹는 운동, 이 저작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천천히 오래 많이 씹는다면 침에서 나오는 이 아밀라제와 같은 소화 효소가 잘 결합이 되고 음식물이랑 위장에 있는 소화 효소와도 잘 결합이 쉽게 되기 때문에 우리 위장에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암 예방뿐만 아니라 영양소 흡수에도 용이하고, 우리 포도당이 혈류로 방출되는 것도 속도를 늦출 수 있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 TV, 각종 미디어를 차단하는 것이 좋고, 아무리 못해도 30회 이상 천천히 꼭꼭 씹을 수 있게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혹시라도 급하게 먹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밥의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바빠도 식사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듯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일거리를 생각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급해지고 빨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먹는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일주일에 야식을 몇 번 정도 드시나요? 야식 생각하면 야식을 끊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야식만큼 맛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암 환자를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야식입니다. 24시간 먹고 싶은 것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에요. 게다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 새벽 늦게까지 문 열린 식당들도 많고, 그만큼 야식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이러한 야식은 고열량, 고지방에 자극적이고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음식이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술까지 곁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고강도의 업무, 그리고 또 뭐 스트레스 같은 거에 많은 날에는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어도 돼, 이런 보상 심리까지 작동해서 정말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돼요.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음식물이 소화될 틈도 없이 쓰러지듯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죠. 술 많이 먹었으니 피곤하고. 이에 대해서 또 연구들이나 논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에서는 남성과 여성 1,300명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분석 결과 저녁 9시 이후에 음식을 먹고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잠들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25%나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고 있지만 밤늦게 음식을 먹은 내장기관은 일을 해야 돼요. 왜? 일거리를 줬으니까. 내장기관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물러야 되고 효소 분비해야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우리 내장기관이 탈이 나죠. 결국엔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비만,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에도 좋지 않으니 야식은 정말로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끊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너무 잦은 야식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적당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식같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고기를 먹더라도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위주를 같이 곁들여 드시려 노력해 보시고, 바로 잠들기보다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라도 걷거나 서서 소화를 시키고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돌면서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생각하세요. 식탁 위를 무지개색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빨주노초 파남보. 매 끼니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곁들여서 채소 과일마다 각각의 색깔이 있죠. 파프리카도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당근도 있고 오이도 있고. 미국 암협회에서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며 파이버 데이라는 공식 구호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과일과 채소가 가진 천연색소가 몸속에 있는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빨간색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면서 초록색은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유방암 같은 호르몬 관련된 암 위험도를 낮춰주며 노란색은 항암 효과, 유방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보라색은 암 성장 억제 효과, 흰색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예방과 강한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잎이나 줄기, 뿌리도 골고루 드시는 게 좋고 이왕이면 제철 과일, 제철 채소, 제철 식물 이렇게 제철에 나오는 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과식은 금물입니다. 우리 모두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식탁 기억하시고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